자,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세코닉스가 바로 상승하길래 지금 바로 매도를 하고, 자, 욕심 안 부리고 10%에서 바로 정리를 하고,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한 설명과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이렇게 5일선까지 내려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5일선까지 내려오고, 두 지수 다 5일선에서 지지 그리고 아래 꼬리가 달리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대표적으로 뭐 5, 20, 60, 120 뭐 거기 플러스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이동평균선들은 작든 크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올라갈 때도 5일선 일탈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20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고 5일선을 돌파하고 또 상승을 하고, 그리고 다시 5일선을 이탈하고 또 지수는 내려오고 20선 이탈하고 다시 20선 돌파 5일선 돌파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는 20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고 밑으로는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정말 간단한 여러분들 차트에도 있고 제 차트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표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수는 오늘 5일선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계속 지지를 해주는지 또 20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5일선을 이탈하는지에 따라서 상승 하락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것이 100%는 아닐지라도. 다시 종목 세코닉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양봉으로 갭 상승을 했지만 음봉으로 전환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역시 20선에서 반등, 20선에서 반등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과거로 보면 여기는 20선을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하고 20선 지지받고 반등, 20선 지지받고 반등, 여기서 20선 지지받고 조금 한 번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탈하니까 여기 밑에서 한동안 놀다가 다시 20선을 돌파하고 여기서 횡보장을 그리고 난 다음에 20선을 계속 타고 가다가 또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잡한 수식이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기법이라든지 정말 복잡한 온갖 이렇게 뭐 일목, 볼린저, CCI, MACD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참고를 해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더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 간편한 우리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동평균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 21동 평균선이 단기적 매매에서는 정말 중요한 매매선인데 제 차트에서는 노란색이 지금 21선입니다. 여기에 맞으면 무조건 반등이다. 여기에 맞으면 무조건 반등이다. 이탈하면 무조건 내려간다. 처음에 이것을 무조건적이라고 배워버리면은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고 차트에서는 우리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100%를 보려고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20일뿐만 아니라 5일선도 지지 저항을 할 수 있고 5일과 20일 사이에 있는 10일선도 지지 저항을 할 수 있고 그 밑으로는 여기 녹색 60일선도 지지 저항을 할 수 있고 20과 60 사이에 40일선도 지지 저항을 할 수 있고 120일선도 지지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들이 무조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반등한다, 20에서 반등한다, 40에서 반등한다, 60에서 반등한다, 120에서 반등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매매를 하고 아무 곳이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매수, 매도 고려를 할 수 있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 뭐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추세, 시장, 뉴스, 지지, 저항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방적으로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하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50% 확률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60%, 70%로 올리는 확률을 한다는 것이고 60%, 70%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본인의 공부고 노하우고 차트 분석의 능력의 차이인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올려도 나머지 20%에서 30%의 하락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50을 60, 70으로 올리는 능력 하나와 나머지 20%, 30% 올라가지 않는 곳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단기 매매에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두 개 배워가지고 한 번, 두 번 매매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내가 60%, 70% 승률이 나오는지, 거기서 20%, 30% 하락이 났을 때 나는 손절에 대한 대응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단기 매매자들은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장기,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나게, 만약에 이 종목이 가치가 있다면 이렇게 계속 내려가도 사모아도 언젠가는 올라가는 거에 중장기 투자, 그러니까 매매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라는 것은 이 단기간의 움직임에 있어서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야 되는 아주 민첩한 행동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수와 초보의 계좌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세코닉스의 일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606이고 여기 매매 마크 내역 표시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바이 제가 산 곳, 셀은 S는 내가 판 곳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5일선, 11선, 21선, 여기 60일선입니다. 11선 근방에서 한번 매수, 그리고 20선 근방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는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평단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절반 정도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20선에서 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받고 3일째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날부터 저는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하지만 분할 매수를 안 하고 여기서 산 사람은 아직 손실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아직 마이너스 2, 3% 손실 구간에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이 종목을 뭐 10%, 20%, 30% 먹으려고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엄청난 상승,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에서 짧든 크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한 것이고,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기본적인 것을 제가 접목을 시킨 것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니틱스라는 종목도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7% 수익 중입니다. 이것도 매매 마크 내 표시를 하면 이렇게 20선 근방에서 두 번 매수를 하고 지금 수익권에서 우선 일부 한번 팔고 일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스트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6% 정도 수익권인데 매매 마크 내 표시를 하면 이것도 20선 근방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상승을 해서 6%대 수익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모든 공통점을 보시면 20선 근방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 세 종목 다 지금 성공을 하고는 있지만 세 종목 다 성공한다고 확신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매를 하는 것마다 모두 100% 성공을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세코닉스를 오늘 이번에 이렇게 두 번 매수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이것은 지금 결과론적인 것이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반등이 잘 나오는 형태에 대한 우리가 이 패턴 전체에 대한 흐름에 대한 공부도 되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경험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20선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60선이 있습니다. 그럼 60선까지 지금 현재에서는 60선이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0선은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죠. 한 8,000원대까지. 그러면 여기 이제 상승했던 시기에 초기 정도 되는 위치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처음에 여기 매수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중간 정도 여기까지 됐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60선 근방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한다면 평단가 이렇게가 조금 더 3분의 1 정도까지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60선에서 반등을 한다면 본전에서 뭐 정리를 한다든지 본전 이상이면 수익을 챙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100% 확신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60선까지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 종목 성공하고 한 종목 손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없이 계속 성공한다라는 그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여기 지금 코 되어 있고 증거금이라든지 환기 종목, 위험 종목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상승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안정권에 들어있는 종목, 그리고 세코닉스의 뉴스를 보면서 지속 가능한 뉴스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안 좋다든지 만년 적자 기업이라든지 안 좋은 위험한 종목을 살 수는 없겠죠. 역시 보시면 매출액이 3천억에서 4천억, 코로나 때 잠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4,800억, 5천원대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보여지고 엉망진창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이 지지 저항,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지 저항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까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지지 저항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평균선은 작든 크든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 이동평균선이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고, 이 종목이 성공할 수 있고 저 종목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분산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고, 단기 매매자는 가장 마지막까지 분할 매수를 했음에도 그 종목이 이탈한 종목이 있으면 과감하게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경험들과 분석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에 교육 영상을 하나하나 각각 다 말씀을 드렸죠. 너무 복잡한 분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정말 간단한 이동평균선 지지 저항이라는 이 간단한 원리로 단기 매매를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공부의 내용을 공유를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본인만의 노하우와 관리 능력이 들어가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인식을 하시고, 그냥 이 영상 하나 보고 그냥 21선 부근에서 에라 모르겠다 사는 그런 형태가 되시면 성공을 절대로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